3대 독자면 뭐 어쩌라고.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엎드려 넌 군인이 아니라 쓰레기야, 알겠어? 오태식 상사는 뒤에서 누가 지켜보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얼차려주는 3대 독자의 할아버지가 전 수도방이 사령부인 줄도 몰랐어요.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결국 전화 한 통에 별들을 소집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박진우. 오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새벽 훈련장을 가른다. 영하 10도. 진우가 뒤돌아본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 어젯밤 내무반 점호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기 와. 오태식이 손짓한다. 검은 패딩 위로 소령 계급장이 차갑게 반짝인다. 진우가 뛰어간다.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밟는다. 뽀드득, 뽀드득. 어젯밤 초소 근무 때 뭐 했지? 보고 드린 대로 정상 근무했습니다. 진우가 정직하게 답한다. 하지만 오태식의 표정이 어둡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 거짓말하지 마. 초소등 꺼진 거 확인했어. 진우의 가슴이 철렁한다. 초소등? 자신이 근무할 때는 분명히 정상이었다.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할 때도 이상 없었다. 소령님,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 엎드려. 오태식이 차갑게 명령한다. 진우가 당황한다.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 지금 즉시. 진우가 얼음판 위에 엎드린다. 장갑을 낀 손바닥이 차가운 표면에 닿는다. 찢어지는 듯한 추위가 팔뚝을 타고 올라온다. 팔꿈치 완전히 펴. 각도 맞춰. 교관이 다가와서 진우의 자세를 점검한다. 오태식이 스톱워치를 꺼낸다. 초소 경계 근무 소홀. 군기회의. 이게 뭔지 아나? 소령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입 다물어. 세기만 해. 딸깍. 스톱워치가 시작된다. 아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억울하다. 자신은 분명히 제대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둘. 팔이 벌써 떨린다. 추위와 긴장이 섞인다. 목소리 똑똑하게. 다시. 오태식이 차갑게 지시한다. 진우가 더 크게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갑 안에서 땀이 난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긴장감이 섞인다. 최대영 상사가 멀리서 지켜본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다. 진우는 평소에 성실한 신병이다. 초소 근무를 대충 할 타입이 절대 아니다. 7, 8, 9. 그만. 오태식이 스톱워치를 누른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난다. 장갑을 벗어본다.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오태식이 진우를 노려본다. 어젯밤 초소등 문제로 상부에 보고 올라갔어. 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진우가 입을 열려고 한다. 하지만 오태식이 손을 든다. 변명 안 들어. 오늘부터 너만 따로 관리한다. 그 말에 진우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따로 관리. 그게 뭘 의미하는지 군대에서 석 달 있으면서 배웠다. 점심 후에 다시 나와. 혼자서. 오태식이 등을 돌린다. 진우가 그 자리에 선다. 손이 떨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진우는 다시 훈련장에 나온다. 혼자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내무반에서 휴식 중이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린다. 부럽다. 왔네. 오태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관 둘과 함께. 어제 일 반성했나? 소령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또 거짓말이야?
오태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진우가 몸을 움찔한다. 엎드려. 이번엔 오래 간다. 진우가 다시 얼음판 위에 엎드린다. 점심 직후라 배가 묵직하다. 소화가 안 된 밥알들이 위에서 요동친다. 시작. 딸깍. 하나. 이번에는 목소리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둘. 오태식이 팔짱을 끼고 지켜본다. 진우가 언제 무너질지 기다린다. 울면서 빌 때까지. 셋, 넷, 다섯.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 팔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한다. 여섯, 일곱, 여덟. 장갑 안에서 손바닥이 쓰라리다. 아침에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아홉, 열, 열한. 계속해. 보통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오태식이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열둘, 열셋, 열넷. 진우의 팔이 심하게 떨린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하얀 입김이 터져 나온다. 최대영이 다가온다. 불안한 표정이다. 소령님, 이 정도면. 상사는 간섭하지 마. 오태식이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최대영이 뒷걸음친다. 15, 16, 17.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억울하다. 자신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 그 억울함이 오히려 힘이 된다. 18, 19, 20. 이 새끼가 진짜. 오태식이 중얼거린다. 평소 같으면 벌써 울면서 용서를 빌었을 텐데 이 신병은 다르다. 21, 22, 23. 장갑에서 무언가 스며 나온다. 붉은 점들. 피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진 것 같다. 24, 25. 오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뭔가 계획과 다르다. 빨리 굴복해야 하는데 이놈은 계속 버틴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 26, 27. 교관들도 서로 눈치를 본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소령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28, 29, 30. 진우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진다. 억울함이 의지로 변하고 있다. 꺾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목소리에 배인다. 31, 32. 오태식이 화가 난다. 통제가 안 되는 게 제일 싫다. 왜 이놈은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만. 오태식이 소리친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진우가 천천히 일어난다. 장갑을 벗는다. 손바닥이 엉망이다. 피와 물이 섞여 흐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아프다는 기색도 없다. 굴복했다는 기색은 더더욱 없다. 내일 또 나와. 같은 시간. 오태식이 짜증스럽게 말하고 뒤돌아간다. 진우가 혼자 남는다. 장갑을 다시 끼운다. 피가 마르지 않았는데도.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차 소리가 난다. 엔진음이 묵직하다. 검은 제네시스가 주차장에 들어선다. 최대영이 그 방향을 본다. 면회 차량이다. 번호판이 서울 쪽이다. 뭔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차에서 노인이 내린다. 백발의 남자. 점퍼 차림이지만 자세가 남다르다. 군인 같다. 걸음걸이가 단정하다. 면회동으로 향하는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이 훈련장 쪽을 바라본다. 진우를 본다. 오래. 최대영이 고개를 갸웃한다. 뭔가 낯익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인이 면회동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진우가 장갑을 털고 부대로 돌아간다. 내일 또 나와야 한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오태식은 이미 사라졌다.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모른 채 행정반 창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전화를 걸려고 한다는 것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다. 뚜벅, 뚜벅. 느리지만 확고한 리듬으로 면회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제네시스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노수가 면회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따라 스며들었습니다. 진우야, 괜찮냐? 노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진우가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은 어떤가? 잘하고 있습니다. 적응도 다 됐고요. 노수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 좀 보자. 손요? 왜요, 할아버지? 진우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뒤로 뺐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실내인데도 말입니다. 장갑을 왜 끼고 있지? 아, 추워서요. 여기가 좀 춥네요. 실내가 그렇게 추운가? 장갑 벗어보자. 노수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게 뭔가? 진우가 주저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왼손 장갑을 벗었습니다. 붉은 자국들이 손바닥에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냐? 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훈련 때문입니다. 팔굽혀펴기 많이 해서요. 팔굽혀펴기로 손바닥이 이렇게 되나? 네. 좀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진우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노수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른손도 보자. 할아버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보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오른손 장갑도 벗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터진 물집에 마른 피까지 보였습니다. 누가 시켰냐? 노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예요, 할아버지. 군대에서 30년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훈련인지 아닌지는 안다. 노수가 일어서며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군대가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군대는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거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노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렇게 시킨 거냐? 아무도요. 정말로요. 어느 간부냐? 할아버지,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갈 수가 있나? 내 손자가 이렇게 당하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보다 더? 노수가 진우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요. 가끔요. 가끔이 아니지. 매일이지?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하는 거냐? 그냥 참을만 해요. 참을만 하다고? 이게? 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해주세요. 들려요. 들리면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어요. 더 혼난다고? 지금도 이런데?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냐? 이름을 말해라. 못 말해요. 왜? 말하면 안 돼요. 정말로요. 노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내겠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왜? 뭐가 문제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
이보다 더 노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를 믿어라. 믿어요. 하지만 뭐?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할아버지가 나서시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럴 리 없다. 있어요. 제가 아는데요. 노수가 진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을 거냐? 전역할 때까지요. 1년 반을 더? 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노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매일은 아니에요. 그럼 며칠에 한 번?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냥 자주요. 자주라니. 얼마나? 복도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 소리 들어? 노수가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간부들이 웃고 있네. 그럴 수도 있죠.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해서 그래요. 더 강해지려고 노력할게요. 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대로 대우받는 게 문제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진우가 일어나며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잠깐. 노수가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다. 할아버지. 자주 올 거다.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힘드실 거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노수가 일어났습니다. 조심해라. 진우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노수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다. 진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노수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행정반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같았습니다. 그 사이로 훈련장 화면이 스쳤습니다. 눈밭 위의 훈련 모습이었습니다. 노수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뚜벅, 뚜벅. 느리지만 확고한 리듬이었습니다. 하나, 둘, 새벽 5시 반. 진우의 구호 소리가 훈련장을 가릅니다. 영하의 공기를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셋, 넷. 대열 뒤에서 따라오는 신병들의 발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진우의 리듬에 맞춰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앞선 병사가 지치면 대열이 흐트러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교관이 옆에서 뛰며 진우를 봤습니다. 어제 면회 다녀왔다며? 네, 교관님. 진우의 대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뵀어? 네. 뭐라고 하시더라? 진우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구보 리듬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김교관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톤이 섞였습니다. 궁금하다는 듯이. 5, 6. 진우가 더 크게 구호를 쳤습니다. 대열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교관이 뒤에서 따라오며 최대영 상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상사님, 저 이병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어제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오늘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최대영이 진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꼿꼿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7, 8. 보통은 이런 때 무너지지 않나요? 이 교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최대영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대열이 정렬됐습니다. 진우가 맨 앞에 섰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태식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제 면회 다녀왔다고? 오태식이 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네, 소령님. 누가 왔더라?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오태식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혼났는데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손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진우가 장갑 낀 손을 보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오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소령님. 진우의 대답이 주저없었습니다. 김 교관과 이 교관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엎드려. 네. 진우가 즉시 얼음판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제보다 자세가 더 정확했습니다. 시작. 딸깍. 스톱워치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진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크고 분명했습니다. 둘. 최대영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는데 진우는 오히려 더 강해 보였습니다. 셋. 오태식이 찌푸렸습니다. 계획과 달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혼냈는데 더 단단해졌습니다. 넷. 다섯. 김 교관이 이 교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거 정상인가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타입인데. 여섯. 일곱. 진우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구호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태식이 교관들을 불렀습니다. 김 교관. 네, 소령님. 저 이 병 어떻게 생각해?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통은 이런 때 무너지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진우의 구호가 계속됐습니다. 열. 오태식이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11. 12. 최대영이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이 정도면 상사는 빠져 있어. 오태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13. 14. 김 교관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시간이. 내가 판단한다. 15. 16. 진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교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17. 18. 저 이 병 대체 뭐지? 한 신병이 옆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어제 엄청 혼났다더니. 19. 20. 오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통제가 안 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21. 김 교관이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그만. 닥쳐. 오태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22. 23. 진우의 구호가 더 강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최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24. 25. 예, 이상하게 무너지질 않네. 김 교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오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26, 27. 진우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중대에서도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이 교관이 스톱워치를 봤습니다. 이미 규정 시간을 넘었습니다.
소령님,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알아. 오태식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28, 29. 최대영이 주의를 받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0. 진우의 구호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포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화가 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 신병을 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 오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장갑을 벗어봤습니다. 어제보다 상처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나와. 오태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소령님. 진우의 대답이 또렷했습니다. 오태식이 돌아섰습니다. 교관들이 따라갔습니다. 김 교관이 이 교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이병 보통이 아니야. 그러게.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타입이야. 최대영이 진우를 봤습니다. 장갑을 다시 끼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지 않았는데도 괜찮나? 최대영이 물었습니다. 네, 상사님. 정말로? 네. 진우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최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 네. 진우가 부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박이야. 어떻게 저렇게 버텨? 나 같으면 진작 울었을 텐데. 뭔가 다른데? 최대영이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신병들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행정반 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중사 계급장을 단 간부였습니다. 상사님. 응? 방금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서? 사단에서요. 최대영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내일 훈련 참관 나온대요. 훈련 참관? 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최대영이 훈련장을 다시 봤습니다. 방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요. 최대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참관이 나온다는 게 소령님한테 보고했어? 아직요. 빨리 보고해. 네. 중사가 뛰어갔습니다. 최대영이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구호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행정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대영 상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단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내일 훈련 참관이 나온다는. 갑자기 말입니다. 무슨 전화였어? 오태식 소령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정반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단에서요. 내일 훈련 참관 나온다고 합니다. 훈련 참관? 오태식의 펜이 멈췄습니다. 네. 새벽부터 온다고 하네요.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그냥 연락만 왔어요. 오태식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소령님. 최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박진우 이병 말인데요. 오태식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놈이 왜?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고? 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오태식이 최대영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문제야? 아니요. 문제는 아닌데. 최대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데? 다른 신병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오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상사는 걱정이 많네. 소령님, 그냥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 말에 오태식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을 넘는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최대영이 당황했습니다.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똑똑히 말해. 오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우 이병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다고? 네. 면회도 자주 오고 버티는 힘도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뭔가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태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배경? 네. 상사는 겁이 많네. 겁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심할 게 뭐 있어? 오태식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원칙이라고 하지만 뭐? 오태식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과하다고? 네. 매일 따로 불러서 하는 건 그게 과해? 오태식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소령님, 제가 말하려는 건 상사 말 다 들었어. 이제 됐어. 오태식이 서류에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영이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창밖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님, 뭐야 또? 사단에서 참관 나온다는 거.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연관? 네. 갑자기 나온다는 게. 오태식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사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가요? 그래. 그냥 일반적인 참관이야. 하지만 뭐야? 박진우 이병 할아버지가 어제 면회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타이밍이. 오태식이 최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상사 말이 점점 이상해지네. 소령님, 저는 그냥 뭐?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뭘 조심해? 혹시 모르잖아요. 오태식이 일어났습니다. 최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사. 네, 소령님. 지금 뭘 말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계속 말해? 최대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신중하게? 네. 오태식이 창문으로 다시 갔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상사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좀 줄이는 거죠. 줄인다고? 네.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오태식이 웃었습니다. 상사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어. 뭔가요? 책임지기 싫은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최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대영이 받았습니다. 네, 이중대 행정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라고? 중대장님 부르신대요. 누가? 대대장님이요. 오태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태식이 모자를 썼습니다. 서둘러 나갔습니다. 최대영이 혼자 남았습니다. 행정반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진우가 보였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꼿꼿했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네, 이중대 행정반입니다. 최대영 상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단 감찰실입니다. 최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내일 훈련 참관 나가는 건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이사항 있었나요? 특이사항이요? 네. 신병 관련해서요. 최대영이 진우를 봤습니다.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대영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식어갔습니다. 감찰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신병 관련으로. 창밖 눈발이 더 새졌습니다. 진우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최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터진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행정반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식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사, 네, 소령님. 내일부터 박진우 따로 훈련 중단해. 네. 들었지? 네. 왜요? 오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영이 뭔가 물어보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정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점심 후 집합 호각 소리가 멈췄습니다. 훈련장에 신병들이 정렬됐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태식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박진우 앞으로. 진우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엎드려. 네, 소령님. 진우가 말없이 얼음 위에 누웠습니다. 어제보다 자세가 더 정확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김교관이 스톱워치를 들었습니다. 시작할까요?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짧게. 시작. 딸깍. 하나. 진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최대영 상사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둘. 소령님. 최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오태식이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다고? 네. 어제도 충분히 했고. 셋. 진우의 구호가 계속됐습니다. 상사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해? 오태식이 최대영을 봤습니다. 시선이 차갑했습니다. 넷. 그냥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요. 자주? 다섯. 매일 하는 게 자주야? 오태식이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여섯. 최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교관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규정 시간이었습니다. 소령님, 시간이. 계속해. 오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 8. 소령님, 그만하죠. 최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왜?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규정대로야. 9, 10.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이런 건가요? 최대영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오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1, 12.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최대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교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13, 14. 소령님, 다른 신병들이 보고 있어요. 김교관이 속삭였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데? 교육 효과가 있지 않나요? 15, 16. 오태식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행정반 안에서 중사 하나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모니터에 훈련장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얼차려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7, 18. 누가 CCTV 켰어? 다른 중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 갑자기 켜졌네. 끄자. 근데 저 사람 누구야? 모니터 한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19, 20. 면회객 같은데. 면회객이 왜 저기 있어? 두 중사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백발이네. 나이 드신 분 같은데. 복도 끝에서 박노수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21, 22. 훈련장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그만합시다. 최대영이 또 다가왔습니다. 왜 자꾸 그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23, 24. 저 이병이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네. 보통은 이런 때 울거나 빌거나 하는데. 그래서 25, 26.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오태식이 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죠. 행정반 모니터에서는 박노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분 계속 서 계시네. 면회 끝났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왜 저기 서 계시지? 27, 28. 중사 하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면회실에 연락해 볼까? 해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29, 30. 훈련장에서 진우의 구호가 계속됐습니다. 소령님, 정말 이제. 최대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태식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만.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반 모니터에서 박노수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분 이쪽으로 오시네. 진짜네. 어디로 가시는 거야? 중사들이 당황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진우가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해산. 오태식이 명령했습니다. 신병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웅성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야, 박진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버텨?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최대영이 오태식을 봤습니다. 소령님, 뭐야? 내일 사단에서 참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행정반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분 어디 가시는 거야? 행정반 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박노수의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중사님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두 중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행정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행정반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수가 지나가는 중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조용한 곳 좀 써도 될까요? 아, 네. 저쪽 면담실 쓰세요. 중사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갔습니다. 노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박또박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단장 있나? 노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구세요? 나 박노수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박노수라고 하셨나요? 그래, 박노수?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바빠졌습니다.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수가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보였습니다.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이소령? 노수가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정말이십니까? 박노수 선배님? 그렇다. 어떻게 연락을 주셨는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사단장이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나? 작년부터요. 그래. 노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부대에 가고 있다. 저희 부대요? 그래. 지금 거기 있어. 어디에 계신가요? 부대. 이중대.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선배님 혹시 내 손자가 거기 있거든. 손자님이요? 박진우. 이병. 아. 이 사단장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문제가 병사 다루는 법을 다시 보여주게. 노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내 부대에서 병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러 왔어. 선배님 무슨 지금 내 손자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아나?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선배님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 네, 즉시 확인하고. 확인할 것도 없어. 내가 다 봤거든. 노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다는? CCTV도 보고 직접도 봤어. 선배님. 이 사단장. 네, 선배님. 내가 그때 너 도왔던 거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선배님,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언제? 지금 당장요. 헌병 데리고 와. 네. 헌병 동행시켜. 이 사단장이 당황했습니다. 선배님, 그 정도까지. 내가 판단할 일이야. 노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걸려? 20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좋아. 노수가 전화를 끊으려다 말았습니다. 이 사단장. 네, 선배님. 그때 내가 도와준 이유 기억하나? 네. 왜였지? 올바른 군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올바른 군인. 네. 지금도 그런 군인인가?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네. 지금 당장 와. 네, 즉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톡 소리가 났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 눈발이 더 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행정반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중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면회는 끝나지 않았나요? 잠깐 더 있겠습니다. 아, 네. 중사가 물러났습니다. 노수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신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도 보였습니다. 동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노수가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좀 더 보고 싶어서.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추워요. 너는 괜찮나? 네, 괜찮아요. 노수가 진우의 손을 받습니다. 정말로? 네. 그럼 됐다. 노수가 진우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네. 금방 끝날 거야. 진우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들어가세요. 알았어. 노수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진우야. 네. 할아버지 믿어라. 네. 곧 다 끝난다. 진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노수가 면회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지? 동기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단에서 오는 것 같은데? 사단? 응. 사이렌 소리 들어봐.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수가 면회동 로비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배님 도착했습니다. 알겠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헌병은? 같이 왔습니다.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문으로 검은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앞차에서 별 2개가 달린 깃발이 보였습니다. 사단장 차량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뒷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헌병들이었습니다. 노수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사단장의 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정문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단장 차량 통과, 초병의 외침이 부대 전체에 울렸습니다. 신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별 2개 단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현정 사단장이었습니다. 뒤에서 헌병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저분이 사단장님이야? 한 신병이 속삭였습니다. 왜 갑자기 오신 거지? 다른 신병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단장이 훈련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걸어갔습니다. 소령님, 사단장님 오셨어요. 김교관이 급히 뛰어와서 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오태식이 당황했습니다. 예고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태식이 급히 정장을 가다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단장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태식 소령? 네, 사단장님. 오태식이 급히 거수 경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얼음판 위에 진우가 여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 병사는 뭐 하는 거냐?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훈련 중입니다. 무슨 훈련? 체력 단련입니다. 체력 단련? 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얼마나 했지? 오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봤다. 약 20분 정도입니다. 20분? 사단장이 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병사 손을 보라. 네. 손을 보라고 했다. 오태식이 진우를 봤습니다. 장갑에서 붉은 것이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사단장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장갑 벗어보라. 네, 사단장님. 진우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터진 물집에 마른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영 상사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태식 소령? 네, 사단장님. 이게 정상적인 훈련인가? 네. 그런데 뭐? 오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단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병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직무정지다. 네. 오태식이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오태식 소령, 직무정지 명령이다. 사단장님 무슨... 조용히 해.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태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이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사. 네, 사단장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박노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단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노수 사령관님? 네. 전 수도방위 사령관 박노수 중장님? 네, 맞습니다. 사단장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태식이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령관님은 내 은인 같은 선배님이시다. 사단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손자를 이렇게 만들었나? 오태식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박노수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말하지 마라. 사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헌병. 뒤에 서 있던 헌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절차대로 해. 네, 사단장님. 헌병이 오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설명드릴게. 설명은 나중에 하라. 사단장이 오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따라가라. 오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김 교관과 이 교관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대영 상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오태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헌병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밟았습니다. 사단장이 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라. 네, 사단장님. 그리고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려라. 네. 사단장이 다른 신병들을 봤습니다. 너희들도 들었지? 네, 사단장님.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다. 네. 사단장이 김 교관을 봤습니다. 교관. 네, 사단장님. 앞으로는 규정대로만 해.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돌아섰습니다. 헌병들이 따라갔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신병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피가 마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진우야. 한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영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의무실 가자. 네, 상사님. 진우가 따라갔습니다. 훈련장에 다른 신병들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 교관이 이 교관에게 말했습니다. 끝났네. 그러게. 소령님, 큰일 났겠다. 그러게 말이야. 바람이 불어서 눈을 날렸습니다. 얼음판 위에 붉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 눈이 덮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였습니다. 행정반 창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수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듯이 사단장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훈련장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리 없이 해질녘 바람이 불었습니다. 헌병 차량이 천천히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타이어가 눈을 바스라뜨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뒷좌석에 오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끝났네. 최대영 상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장을 바라보며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노수와 이현정 사단장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노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두 사람이 거수 경례를 주고받았습니다. 짧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노수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훈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신병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야. 노수가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국모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의무실 다녀왔어? 네. 치료받고 왔습니다. 진우의 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장갑 대신이었습니다. 아직 아프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노수가 진우의 손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냐? 어떻게 아셨어요? 뭘? 소령님이 누군지, 사단장님이 누군지. 노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군대에서 30년 있었거든. 그런 건가요? 그래. 그런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노수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간부들이 지나갔습니다. 노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해. 노수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셔야죠? 그래야지.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면회 시간 끝나지 않았나?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잠깐 보자. 네. 둘이 면회실로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우야. 네, 할아버지. 군기는 사람을 세우는데 쓰여야 한다. 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짓밟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지? 네. 뭘? 진짜 강함이 뭔지요. 노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할아버지. 뭐냐? 감사합니다. 뭘?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노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야. 진우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노수가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해라. 네, 할아버지. 좋은 군인이 되고, 네, 사람을 위하는 군인. 진우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눈이 오네. 노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겠다. 네. 노수가 일어났습니다. 진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진우야. 네. 다음에 또 올게. 언제요? 주말에. 네, 기다릴게요. 노수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볍게. 조심해라. 네, 할아버지. 진우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내무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수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초병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수고해. 검은 제네시스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부대를 봤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눈길을 조심해서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서 진우가 침상에 앉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봤습니다. 진우야. 동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응, 괜찮아.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러게. 진우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편할 것 같다. 그러게.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진짜 장군님이었어? 응. 대박이다. 삼성 장군? 응.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겠네. 그런 것 같아. 진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장도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들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불 끄자. 한 신병이 말했습니다. 응. 불이 꺼졌습니다. 내무반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 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손이 아직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바람도 불었습니다. 창틀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발이 바람을 타고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하얀 것들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소리만이 남았습니다.